반갑습니다.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16강 키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키보드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존재를 하는 그 같은 입력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램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히나 값을 입력할 때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세세한 값들을 우리가 넣어주죠. 그만큼 이 키보드는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보드를 윈도우 폼, 특히나 이제 C샵에서는 어떻게 이 키보드를 다루는가, 그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또 키보드를 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여기 나오듯이 키 이벤트 처리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 다운과 키 프레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키 다운과 키 프레스는요, 키를 우리가 눌렀을 때 반응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제 키 다운일 때 하고 키 프레스일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키 윈도우 폼 안에서 키보드 입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처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이북 친구들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입각해서 그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키와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와 이벤트, 특히나 이제 윈도우 폼으로 넘어오면서요, 그 프레임워크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 프레임워크가 결정되어 있고 거기서 동작하는 그런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에 대해서 배운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따라서 코딩을 하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된 그 같은 값만을 얻는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사이사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와 이벤트 보면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상기하면서 그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동작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눌림과 놓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키는요,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눌렸을 때 반응할지 응용 프로그램이 반응하지 놓았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의 동작은 키가 눌렸을 때 바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우리가 코딩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키보드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키보드에 있는 여러분들 그 키보드 한번 보세요. 키에 보면은 앞에 이런 문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자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키와 기능 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문자 키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키보드 A부터 Z까지, 뭐 소문자 AZ, 그렇죠.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 A는 구분되죠. 그 다음에 0과 9라든가, 뭐 스페이스 바라든가,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자 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 스페이스 바가 문자 키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커서가 하나 딱 옮겨가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는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처리를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커서로 옮겨주는 그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그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워드에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키가 있습니다. F1부터 F12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든가 Shift, Alt, Insert 이런 키들이 전부 다 기능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키들은 물론 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문자 키와 같이 눌려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 이벤트를
살펴보기 전에 키 관련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 관련 메시지는 전부 다 OS로부터 발생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C샵에서는 전부 다 감춰져 있죠.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하고 이벤트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런 키에 관련된 메시지를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양념으로 알고 있으면은 좀 더 프레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밑에 언더바입니다. 자, WM 캐릭터, 그 다음에 WM 키 다운, WM 키 업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키를 누르는 또는 떼는 동작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WM 캐릭터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A부터 Z까지 연구에서 앞에서 했던 문자 키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문자의 대소문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키의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 메시지와 함께 OS로부터 그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온 정보를 통해서 가려서 내가 처리할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WM 키 다운요.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이런 아무 키를 눌렀을 때 키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WM 키 업은 키를 뗐을 때, 그렇죠? 그 WM 키 업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프레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운영체제가 OS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입력이라든가 사용자가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거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전부 다 OS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를 다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 OS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이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어때요? 전부 다 넘겨주죠. 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로 채우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윈도우 폼 안에서, 윈도우 프레임 안에서 운영 체제와 그 다음에 응용 프레임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키 관련 이벤트는요, 여기 나오듯이 키 다운, 키 업, 그 다음에 키 프레스, 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키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거의 사용할 일도 없지만, 물론 키 다운과 키 프레스를 알면요, 키업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안에서는 키 다운과 그 다음에 키 프레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앞에서도 키 관련 메시지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눴죠. 하나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같은 메시지인 WM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키가 단순하게 눌렸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던져주는 WM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듯이, 이벤트도 키 눌림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키가 눌린 이벤트,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과 같이 단순히 키보드로 인해서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대소문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패스워드를 넣는다든가 아이디를 넣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는 키 프레스라고 하는 이 이벤트에서 그런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키를 입력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그렇죠?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어떤 키가 눌렸느냐 라는 것을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키 다운이라는 이벤트에서 그런 처리들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키가 눌릴 때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 메시지와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이벤트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동작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C샵 프레임워크 안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연결한 부분들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키 이벤트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키보드가 눌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메시지 박스는 지금 나오듯이 어떤 값 또는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또 yes, no를 입력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서는 키보드가 눌렸는지 그 다음에 그것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메시지 박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show하고 여기다 문자를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만약에 요 부분이 실행할 때가 되면은 메시지 박스가 똥 뜹니다. 자, 똥 떠서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다음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문장을 가지고서 그런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키 눌림과 문자 키가 입력됐을 때 발생하는 키 다운과 키 프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메시지 박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키가 눌렸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키가 눌렸을 때 그런 그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또 그 메소드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벤트 메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폼을 여러분들이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키 다운과 키 프레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폼 여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속성 있죠. 속성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볼까요? 쭉 보게 되면은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에 쭉 내려가게 되면은 키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키 다운이란 요 부분에다가 지금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키 프레스에서 그냥 엔터만 치시게 되면은 요 입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요 폼 1의 키 다운, 그 다음 키 프레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벤트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 쇼, 그 다음에 키 다운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키 프레스에서 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키가 눌렸을 때 어떤 메소드가 발생하는지 그 사항들을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폼이 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A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키 프레스가 이렇게 발생했죠. 예, 그리고 또 키 다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A라고 하는 것은 문자 키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정보를, 이벤트를, 메시지를 먼저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프레스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자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키 프레스에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또한 반면에 키 다운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OS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떻습니까? 키 프레스에서 이미 그런 처리를 했기 때문에 키 다운이 호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냥 호출하고 그래서 끝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만약에 키 프레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키 다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키 다운에 대한 문자 키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다운과 키 프레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처리를 어디에다가 해줄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키 프레스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키 다운에서 그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키 다운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키 프레스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입각해서 나눠서 코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키 다운부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다운 이벤트 처리입니다. 자, 키 다운 이벤트는요, 키 눌림만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고요,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오듯이 키의 열거형으로서 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키스 그 다음에 뭐 A 같으면 그렇죠?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열거형이.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A라고 하는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그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다운에서 하는 코딩 방법과 그냥 키 프레스에서 코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에 대한 열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형을 MSDN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은 검색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듯이 문자 키는 모두 대문자로서 하되 그 대문자에 대한 그 열거형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키 다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요 열거형과 입력되는 내용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이 키 다운에 대한 그 이벤트에 대한 형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센더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키 이벤트 아규먼트 해서 요 2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요거는 여기 나오듯이 클래스입니다. 원형이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그 클래스 안에는 지금과 같이 뭐 알터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get 그렇죠? 전부 다 속성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 알트라든가 컨트롤에 관련된 정보를 만약 키 다운에서 알고자 할 때는 요거에 뭡니까? alt 그렇죠? 뭐 컨트롤을 통해서 이 값이 true이냐, 그렇죠? false이냐에 따라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키 코드라고 하는 부분과 키 데이터,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그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리턴되는 요 그 값을 보니까 전부 다 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요 속성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열거형 값에 의해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키와 조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키 이벤트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속성입니다. 프로퍼티죠. 예, 그래서 Alt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울 값을 전부 다 리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눌렸을 때 true, 뭐 아닐 때는 false,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리턴 값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값을 비교를 해서 눌렸다, 안 눌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키 코드가 있습니다. 키 코드는요, 키 다운 또는 키 앞에 대한 열거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주로 뭡니까? 키 다운에서 우리는 키 코드를 사용하겠죠. 근데 이 키 코드 안에는 문자 키에 대한 정보만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컨트롤이라든가 알트라든가 시프트 키, 그렇죠? 요 세 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른 속성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데요. 그 속성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속성이 바로 이 모디파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에 대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컨트롤 알트를 같이 누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죠?
동시에 누를 경우에는 요 컨트롤 알터 시프트라고 하는 키 조합을 O와 연산, 그렇죠? O와 연산자로 조합을 해서 그거를 비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써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키 다운이 있습니다. 키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키 데이터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키 코드와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라고는 요 두 개에 대한 정보를 키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키 코드와 키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요거는 뭐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키에 대한 어떤 눌림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 눌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 코드와 키 데이터,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까지 알아두시되 키 코드와 그 다음에 키 데이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 데이터에서 동시에 누른,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조합을 할 때는 항상 이 비트 연산인 오와 연산자로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오와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열거형 값들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른 키, 그렇죠? 문자 키하고 오와 연산하고 키 컨트롤하고 키 시프트하고 그다음에 알트 키를 오와 하게 되면 이것이 또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알트하고 시프트하고 컨트롤하고 문자 키를 다 눌렀을 때, 그렇죠? 눌렀을 때 반응하는 그런 키 코드로 하나의 그 값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그 소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이벤트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알터,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 그 다음에 키 코드, 키 데이터, 모디파이어 있습니다. 다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키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속성들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그런 속성을 한번 골라보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알트와 컨트롤 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율값을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율값에 따라서 이것이 눌렸는지, 그 다음에 안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키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 데이터가 있고요. 모디파이 있는데요. 키 코드는 여기 나오듯이 키 다운 또는 키 업에 대한 키 열거 값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키 코드라고 하는 요 속성 로부터 리턴되는 그 값이 키에 대한 열거 값과 비교를 해서 같으면 뭔가를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키 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열거형 값의 .a, .s 뭐 요거의 값과 요 키 코드의 값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같으면은 뭔가를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키 코드에는 컨트롤이라든가 알터라든가 시프트에 대한 키 정보가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키보드에 대해서만 정보가 넘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 밑에 보면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누른 컨트롤 알터 시프트 키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고 그것을 조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프트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른다든가 시프트와 알트 키를 같이 누른다든가 아니면 세 개의 키를 같이 누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조합을 할 때는 항상 이 비트 연산자 중에서 오와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를 누른다면 컨트롤 O와 시프트 O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또 하나의 속성으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 데이터는요, 누른 키, 문자 키, 그렇죠? 문자 키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키 코드에 대한 그런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열거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한 키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에 대한 거, 시프트 키에 대한 거, 알트 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조합을 하되 이렇게 오와 연산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주면은 이것이 뭐 문자키 또는 컨트롤을 눌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문자키와 컨트롤과 시프트와 알트가 눌러졌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정보의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키 데이터라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키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코드는요, 일단 키에 대한 열거 값이란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열거 값은 여러분들 MSDN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A키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0, 1, 2, 3, 4는 앞에 D가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F1키는 뭐 F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에 대한 그 열거 값들이 키 코드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키 정보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문자 키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Alt, Ctrl, Shift에 대한 보안은 지금 나오듯이 아까 키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또는 어떻습니까? 아까 E에 있는 E는 뭐냐면은 이 키 이벤트에 대한 그 클래스 명의, 클래스에 대한 참조가 바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요거죠. 그렇죠? 여기로부터 우리가 그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속성 안에 보면은 Alt라는 속성이 있고요. 컨트롤 속성이 있고요. Shift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는 AND와 OR로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해서 이것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같이 눌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소스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 특히나 요 Alt, Ctrl, Shift를 보완하기 위해서 E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렇죠.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눌렸는지, 동시에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에 집중해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키 다운 요거 메서드 만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if 들어갔습니다. 이에 키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키 이벤트 여기 있습니다. 그럼 키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여기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의 키 코드가 A 키하고 같으냐라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Shift 키가 눌렸느냐,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이 눌렸느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논리 연산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true이고 이것이 true일 때만 이것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false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false이죠. 결과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키코드에서 얻을 수 없는 쉬프트와 그 다음에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A키를 눌렀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하죠. Shift 키만 눌렀어요. 반응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A키와 Shift를 눌렀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하죠. 이번엔 동시에 눌러볼게요. A, Shift, 컨트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반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 다운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 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위치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키보드로부터 눌린 문자 키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에서 A 키가 눌렸냐, B 키가 눌렸냐, C 키가 눌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프레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A키가 누르면 A키, 그 다음에 B키가 누르면 B키, 그 다음에 C키가 누르면 C키, 이렇게 눌렸을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키 다운은 키의 눌림만을 감지할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스위치문으로 구성해서 각각의 키보드의 눌림을 우리가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했던 Alt라든가 컨트라든가 Shift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보에 대한 조합을 전부 다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OR 연산자를 통해서 키를 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에 모디파이어 했을 때 Shift하고 OR에서 이것이 Shift이냐 또는 컨트롤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hift와 이제 컨트롤을 OR 연산을 해서 Shift 키와 컨트롤 키가 동시에 눌린 그 값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 값과 이 모디파이어의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해서 Shift와 컨트롤 키가 눌렸으면 뭔가를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소스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 다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어 되어 있죠. 해서 키의 Shift하고 요거 OR 연산으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에서 Shift와 컨트롤이 동시에 눌렸다고 하면은 모디파이어 Shift 컨트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샘플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키 코드 값이 A, 문자 A하고 눌렸는지, 그쵸? 요거하고 요거하고 눌렸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Shift와, 그쵸? Alt 키가 조합을 한 그 값과 요것이 같은지, 요것을 비교를 해서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 즉 A 키도 눌리고 Shift와 Alt 키가 눌렸을 때는 A Shift Alt 키, 그렇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실 때 물론 지금은 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코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쳐주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뭐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실수를 적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Shift하고 컨트롤 키를 이제 같이 눌러볼게요. Shift하고 컨트롤 키를 같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죠. 모디파이어 Shift 컨트롤, 그렇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뜨고요. 일단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Shift 컨트롤 같이 눌러볼게요. A하고 Shift Alt네요, 그렇죠? A Shift Alt 키를 같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A Shift Alt 키, 이렇게 같이 눌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 키보드에서 문자 키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조 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이것이 엔드 키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엔드 키가 아니라 오아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비트 연산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뭐 따로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정해진 대로 이렇게 쓰되 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처리할지만 우리가 코드로 작성해 준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키 데이터 보겠습니다. 키 데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키 코드와 그 다음에 그 모디파이어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전부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조합할 때는 전부 다 OR 연산으로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소스를 통해서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볼게요. 자, 키 다운되어 있습니다. E에 되어 있고, 키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값이 가느냐. 그래서 A 눌렸고, 그 다음에 Shift 눌렸고, 컨트롤이 눌렸냐. 요 OR 연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A와 Shift와 컨트롤 키가 같이 눌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온다? 키 데이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으면은 뭐 이렇게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키 데이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까지 뭐 A만 문자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요 부분은 뭐 없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지금은 키 데이터를 통해서 문자 키와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에 관련된 사항들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OR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예제로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누르고 Shift하고 컨트롤, A하고 Shift 컨트롤 동시에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죠? 예, 하고 제가 A 키만 눌렀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Shift 키만 눌렀습니다. 반응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Shift하고 컨트롤 키 둘 개 눌렀습니다. 반응 안 하죠. 그 다음에 Shift하고 A 키 눌렀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하지만 Shift 컨트롤 A 같이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뜬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럼으로 통해서 이제 그렇구나. 이 OR 연산을 하는구나. 그쵸? 그것을 알 수 있고 키 데이터만 잘 알아도 키보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처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키프레스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